손절 지점을 아주 멀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에 둔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현 멘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공 투자자의 비밀 1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브루스 코브너라는 분을 이제 제가 모셔봤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많은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제 명언을 이제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코브너, 그는 누구인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45년생, 현재 나이 이제 79세, 헤지펀드 매니저. 자, 10년간 연 평균 87%의 복리 이윤을 불어다 줬습니다. 2,000달러를 1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1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 선물의 대가, FX 거래의 전설, 그리고 금융위기 때 가장 돈 많이 번 사람 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매매 전략은 스프레드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프레드 매매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 코브너. 자, 이분의 이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인데 코가 대빵 큽니다. 코만 봐서라도 성공하실 분인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시고요. 이제 1945년생이고 이제 현재 순자산 2023년 기준 62억 달러, 하나로 7조 7,200억 정도 됩니다. 정말 많네요. 자, 1983년에서 2011년도까지는 텍슨 어소시에이츠 무역회사 회장님이셨고, 발음이 상당히 안 됩니다. CAM 캐피탈 회장. 여기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이제 투자나 거래 및 비즈니스 활동 관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도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뉴욕시에 위치한 줄리아드 학교 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링컨 공연예술센터 부회장. 약간 예술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이사. 그리고 미국 기업연구소 이사로 이제 재직 중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지를 않는 분이에요. 막 사생활 얘기도 하기 싫고 그냥 본인 삶을 즐기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브루스 코브너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더라 이러면서 뭐 카더라, 뭐 카더라 통신 아시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막 지어내서 이분의 매매 기법이나든지 투자 마인드 이런 것들 설명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본인의 이야기가 대중들의 상상으로 인해서 너무 꾸며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터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세는 있으시지만 그동안의 이력만 봤을 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재산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한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프레드 매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갭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선물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흔히 한 종목을 가지고 매수 혹은 매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스프레드 매매란 한 종목만 매매하는 것이 아닌 성질이 비슷한 두 종목을 가지고 한 종목은 매수, 한 종목은 매도한 후에 일정 수준에서 청산해서 그 차익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스프레드 매매다. 뭐 예를 들어서 성질이 비슷한 종목이라면 뭐 골드나 또는 실버 뭐 이런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나스닥 선물인데 뭐 3월물이냐 6월물이냐 9월물이냐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의 3월물 6월물 비교한다든지, 같은 금속 속성인 금선물과 은선물 서로 가격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스프레드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나스닥 3월물 그리고 나스닥 6월물입니다. 얘들 보시면은 수치가 약간씩 달라요. 그죠? 같은 나스닥인데 월물이 다르다 보니까 시세 가격에 있어서 약간의 기준가, 갭이 조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뭐 얼마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100억, 200억,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갈 때는 스프레드 매매 시 차익이 한 몇 억씩 그냥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거래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물 나스닥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저점 매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물은 오히려 올라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물은 매도를 쳐버리고 3월물은 매수를 치는 약간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와 실버입니다. 골드와 실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 서로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시세가 변동이 클 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실버는 매수하고 골드는 매도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갭을 이용한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매매란 같은 성질 또는 속성이 비슷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갭을 이용한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에서 선물과 코스피 지수 말 그대로 이제 우량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갭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고, 스프레드 매매는 이제 선물에서 이용하는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루스 코브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1960년대 하버드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학자였는데 따분했던 그는 여러 직업을 경험해보기로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따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느 날 택시기사를 하던 와중에 상품 선물 거래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신용카드에서 3,000불을 대출받아서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두, 콩, 시장 거래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3,000불에서 45,000불까지 만들어냈으나 한 번의 실수로 23,000불의 손실이 있고 리스크 관리에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훌륭하게 배우신 분들도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신 분들 역시도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한 번 더 귀중한 교훈을 또 얻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매 초보자분들이 이제 운 좋게 막 벌었다가 또 날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뭔가의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대두콩 시장 거래에서 실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스프레드 거래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월물은 매수하고 다른 월물은 매도하고 그 차익을 보는 건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실수를 했냐면 7월물과 11월물 대두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7월물 대두는 매수를 했고요. 11월물 대두는 매도를 쳤어요. 근데 대두가 그날 상한가를 가보는 거예요. 상한가를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11월 매수물은 더 들고 있어요. 왜?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래놓고 11월물 매도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뭐만 들고 있죠? 매수만 들고 있어요. 팔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시장이 확 급락을 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매도 포지션 청산해서 떨어지다 수익을 낼 수 없고 매수해서 수익 냈던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떨어지니까 손실을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얘들이 막 올라갔을 때 매도 물량은 손실 보고 팔았는데 매수 물량 역시도 다시 떨어질 때 손실 보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냥 다 털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한 번의 실수로 크게 손실을 보셨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내분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토록 화났던 이유는 내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 이성적 사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시장은 내게 줬던 모든 돈을 같은 속도로 모두 되가져갈 수 있다는 것 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경험은 내게 매우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요. 실제로 22,000달러를 갖고 시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내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벌긴 벌었으니까. 그렇죠? 자, 브루스 코브너의 리스크 관리. 자, 첫 번째, 손절 지점을 아주 멀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에 둔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절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트레이더가 손절을 길게 하라는 것은 종목의 일반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정 짧은 손절선을 잡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이 손절이 전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엄격한 자금 관리 규칙을 꼭 적용했습니다. 자, 손절 지점을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 액수에 의해 결정하지 말고요. 손절 가격에 도달했을 경우 매매가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표시해주는 지점에 둬야 된다. 만약 의미 있는 손절 지점이 너무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면 계약수를 줄여서 작게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 일단 뭐 그래요. 손절을 말 그대로 이거 깨지면 이건 진짜 게임 오버다. 이거 깨질 경우 추세는 꺾인다. 이런 자리에만 손절을 걸라는 거지 너무 짧게 뭐 5틱 10틱 이렇게 무조건 걸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손절을 잡아라.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성공한 트레이더의 공통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매매 기법에 목을 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손절 타이밍 그리고 자금 관리 이렇게라고 저는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브루스 코브너의 시장 접근 방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를 토대로 시장에 접근을 합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한 밑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놓고 그에 맞는 거래 전략을 이제 세웠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술적 지표는 펀더멘탈, 말 그대로 거시경제 지표 기반하에 리스크 관리와 시장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트레이더의 가장 큰 실수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큰 투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좀 말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본인의 실력을 알고 그에 맞춰서 분수에 맞게 투자금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더 스스로가 나는 잘해, 난 천재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는 그 이상의 투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깨져버린다. 큰 손실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조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세요. 자, 위험 관리에 대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투자금을 작게 시작하는 것을 충고로 이분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포지션의 크기가 있으면
이를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1억 정도 선물 매매할 거야 했을 경우 실제로는 5천만 원만 가지고 매매하신 것을 추천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초보자분들께는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상 처음에 작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원금을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알겠다 싶었는데 계좌에 돈이 없어요. 깡통 너무 많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좀 선물 좀 즐기고 싶은데 어떡하지? 돈 다 털렸는데? 대출 받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에 끌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일수록 작게 투자를 하시고 투자도 하시기 전에 일단 좀 배우고 시작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내가 초보 트레이더들 겪어본 바로는 그들은 자신에게 적당한 크기에 3배에서 5배 가까이 큰 매매를 합니다. 1에서 2%의 위험밖에 감수할 수 없는 매매에서 그들은 5에서 10%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거의 100% 투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계좌가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다 투자해요. 잃잖아요? 또 어디서 또 돈을 들고 와. 그냥 이건 100% 이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말이 뭐 5에서 10%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땐 100% 이상 초보자분들이 올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초보자 투자자분들께서는 작게 시작하신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내가 생각한 것 절반 이하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손절 가격을 생각보다 너무 짧게 잡지 말고 좀 크게 가져라. 정말 이 선이 깨질 정도면 이거는 시장 추세가 꺾인다. 그 위치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아둬라. 그리고 네 번째,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브루스 코브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려 봤습니다.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셨고요. 이분께도 저희가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서 수익을 내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될 만한 주제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외선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로 놀러 오십시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